안녕하세요. 조립 도와주는 형 조도영입니다. 어저께 지금 눈이 시뻘건데 새벽 6시까지 9700K 조립을 녹화까지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요 옆에 여기 지금 펜만 살짝 보이는데 요 컴퓨터가 지금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고요. 어차피 요 녀석이 오버클럭까지 의뢰를 받은 제품이라 요걸 기준으로 좀 오버클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버클럭이 뭐냐? 전혀 모르시는 커말모 분들한테 딱 10초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이 되는 부품은 CPU, 램, 그래픽카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간하면 오버를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현재 RTX 녀석들은 사망 이슈도 있고 너무 좀 가혹하게 돌리시면 성능 향상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2080 T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까지 오버클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상담할 때 의뢰해 주시지도 않았고. 근데 CPU나 램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이 상당히 됩니다. 현재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녀석들 기준으로 벤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도 상당히 성능 향상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버클럭이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부품, 오버가 되는 세 가지 부품이 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죠. 근데 반도체 특성상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 성능이 좀 향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사와 CPU사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순정 상태로 넣으면 작동을 하게끔 돼 있고 그 범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값을 좀 유저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올려서 좀 고성능의 어떤 시스템을 써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전압값을 수동으로 이제 오버가 되는 보드들이 또 따로 있고요.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Z390 타이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조절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고 전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그 작업을 오버클럭이라고 하는 거죠. 클럭을 오버한다. 순정 클럭을 뛰어넘는다. 이거를 오버클럭입니다. 100% 안정성을 낮추고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이고요. 오버클럭은 그런 단어들이랑 친하진 않아요. 워런티, 안정화, 이런 것들이랑 좀 거리가 멉니다. 시스템을 오히려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험이 있고 어떤 국민 오버라든지 좀 타 사용자들에 의해서 안정성이 좀 검증된 범위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값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버클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오버클럭의 문제는 그런 거죠. CPU나 램이든 들어가 있는 코어나 반도체들은 정해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전압의 양이 있는데 이 전압을 올리면 발열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무한으로 할 수 있느냐? 무한은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상태 내에서 또 안 먹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제 수율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오버클럭의 개념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압을 많이 줘서 일을 더 많이 시켜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발열을 잡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클럭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잡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 9700K 요 녀석을 가지고 제가 다른 기본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 쉬는 동안 윈도우도 깔아놨고 지금 다시 밤이 돼서 본격적으로 오버클럭을 하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클럭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 컴퓨터입니다. 요거를 키면서 오버클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주 간단한 세팅 값들이랑 몇 가지는 조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한 3,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까 오버클럭 개념 설명해준 동영상 찍고 나서 한 3,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수율이 엄청 좋은 녀석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애초에 극한 오버를 할 거였으면 저도 2열을 추천드리지 않았을 거고 3열로 갔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여지까지 잠깐 테스트 해봤던 것들 제가 뭐 오버하고 안정화 과정을 모두 녹화해서 보여드리면 너무 지루할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해봤어요. 그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오버클럭 값을 찾아가고 안정화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손바리를 넓혀서 세팅을 좀 해보고요. 어떻게 해야 이게 각도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시기 편하시겠죠? 지금 카메라가 정중앙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세팅을 일단 해볼게요. 네, 이 정도에서 일단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에서 일단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인데요. 좀 찌그러진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신경이 쓰이네요.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깔아놨어요. 이거는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네벤치, 링스 레거시, 링스 0.9.3, 그리고 요거는 테스트맨 5, 그리고 링스 바로가기.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오버클럭을 뭐 성능 체크나 오버클럭의 안정화를 보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쪽에 보면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이름이 3D 마크죠. 예, 굉장히 유명한 벤치마킹 프로그램 중에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고 이 회사 이름이 3D 마크죠. 그리고 CPU Z, 여기는 이제 CPU 하드웨어 모니터, 뭐 요거는 HW 인포라고 하는 온도 같은 거, 컴퓨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요 논 오버 시네벤치 점수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아예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 보시면 1495점이 나와 있거든요. 시네벤치 점수가. 예, 뭐 요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순정 상태에서 9700K가 뭐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7도라고 이렇게 온도가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HW 인포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27도 정도면 왜 논 오버 상태에서 이걸 못하러 돌리느냐, 순정 상태에 이제 성능을 체크를 해보고요. 이건 CPU와 램의 좀 합산된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 점수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온다. 이전 9700K가 한 1520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큰 차이는 아니고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뭐그 정도. 그리고 27도는 뭘 의미하냐? 아, 쿨러 장착이 잘 됐구나.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좀 돌려서 보시면 맥스 온도가 이쪽에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돌리고 나서 킨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파스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인데요. 요 피직스 부분이 이제 램과 CPU의 점수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18,281점이 나왔고요. 지금 완전 순정 상태인데 제 거 라이젠 2600, 더군다나 스레드도 더 많죠. 4개나 더 많죠. 라이젠 2600은 12스레드 제품이고 이건 8코어 8스레드 제품, 9700K는 8코어 8스레드 제품인데 뭐 순정 상태로도 이미 뭐 12스레드 제품의 성능을 거의 넘어가요. 근데 요 피직스 점수는 실제 뭐 프레임이나 게임 성능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같다고 게임 성능이 같은 건 아니고요. 게임 성능은 단일 코어 성능이 높은 뭐 9700K가 훨씬 좋겠죠. 인텔이 게임에서 좀 더 힘을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 점수가
34,197점이 나왔는데 이 2080 Ti의 점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파스 점수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픽 카드만 체크한 34,000점. 그러고 이제 피직스 부분, CPU와 램, 뭐 보드 등 그 그래픽 카드 외의 성능을 체크한 이제 18,281점. 요게 이제 결합된 컴바인드 점수 11,643점. 근데 주로 요것만 보시면 돼요. CPU랑 램 오버하실 때 요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간하면 오버클럭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약간 이제 성능보다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를 하시면 요게 지금 34,000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80 Ti 성능 그대로 34K 뭐 35K 이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 상황이고 2070이 한 2만 3,000점 정도 나오신다 보면 22,500점 뭐 22.5K, 23K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2060 쓰고 있는데 2060이 한 20K 정도 나옵니다. 2만 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1060 3기가 한 13,00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뭐 1060 6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한 16,000점 나올 거고요. 1070, 1070 Ti, 1660 Ti 새로 나온 거 다 뭐 18,000점, 뭐 19,000점, 17,000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1060 3기가를 썼었는데 거의 3배가 넘는 점수죠. 2080 Ti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식으로 체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맞아요. 또 이 점수랑 뭐 100% 정확하다 그건 아니지만 뭐 그러면 정확하게 1060 3기가에 2080 Ti가 3배가 나오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 점수의 어떤 순위별의 성능 지표는 굉장히 나름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뭐 한 잠시만요. 온도를 한 아까 온도 보니까 한 7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실사가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아, 논오버 상태에서는 70도가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60도 정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고요. 이 정도가 나오면 뭐 순정 상태로 전력 제한 정도 풀어서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0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5.0이 이 CPU가 먹긴 먹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안정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에 램 3200을 올리면 점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9700K 기준으로 삼성 C다이 램입니다. 그러면 아까 1400대 후반에서 거의 235점 정도, 1500이라고 치고 135점 정도, 135점입니다. 135점 정도 증가된 게 보이시죠? 이게 점수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시네벤치가. 아까 1495 여기 있는 요 1495거든요. 요 1495가 기존의 점수고 올려서 1635점이 된 겁니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도를 보시면 5.0 오버했을 때 시네벤치 온도가 뭐 75도 정도 나와요. 75도, 뭐 80도 넘는 코어는 없어요. 아마 실 사용해도 5.0으로 실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링스 뭐 일반도 아니고 레것인데 5.0에서 안정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라면 뭐 오류 좀 보면서 뭐 저는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오버클럭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여름에 클럭 조금 낮추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시죠. 그리고 뭐 수시로 건드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온도면 뭐 그냥 뭐 게임 정도 하시고 그냥 일반 인터넷 하시고 그런 데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의뢰자분께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시면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직접 가젤로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근데 또 5.0은 안정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압도 5.0은 한 1.3부터 시작해서 1.39 거의 1.4까지 넣어봤는데
안정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안 먹는 겁니다. 오버하시는 분들 좀 욕심내가지고 막 1.45 넣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뭐 2열이고요. 지금 어차피 1.45로 안정화를 본다 그래도 온도가 못 버팁니다. 지금 그래서 5.0은 실사는 좀 힘들지 않느냐, 안정화를 보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파스 점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5.0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스 점수입니다. 이게 파스 점수 여기 보시면 27,240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도 파스 돌렸을 때 75도. 이게 5.0에 3,200 먹였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뭐 배그 정도 돌리시는 건 상관은 없어요. 뭐 CPU가 터진다거나 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안정화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뭐 어떤 뭐 작업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안정화를 좀 빡세게 보시는 게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동영상을 납품해야 된다. 내가 방송국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나는 뭐 정말 중요한 렌더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을 하면 내가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정말 안정적으로 순정으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뭐 구태여 가정을 하자면 꼭 오버클럭을 해서 나는 최상의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안정화를 좀 많이 빡세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오버클럭을 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컴퓨터 그냥 뭐 4점 정도 넣었다가 뭐 그냥 뭐 게임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게임하고 뭐 큰 뭐 동영상 인코딩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죠. 이미 저는 안정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화된 수치로 바꿔서 하는데 뭐 그냥 게임 할 때는 빠른 건 좋잖아요. 그냥 뭐 요 정도 선에서 5.0 정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은 안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오버클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좀 제가 오버클럭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동영상만 잠깐 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뭐 CPU는 9700K고요. 지금 그래픽 카드는 2080 Ti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는 에즈락 타이치고요. 램은 삼성 C다이 램 16기가, 8기가 2개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파워는 뭐 오버클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뭐 안정적인 파워 공급이 되면 뭐 조금이라도 뭐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워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이거는 시소닉 850 풀 모듈러 제품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오버클럭을 뭐 이게 순정 상태로 지금 부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순정 상태에서 체크를 하고 재부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 키를 막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바이오스 진입 키가 델 키입니다. 그럼 띡 소리가 나고요. 예, 바이오스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게 에즈락 G390 타이치보드의 바이오스 화면이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CPU 펜 1에 펜 허브를 설치해서 거의 모든 펜을 연결을 해놨고요. 요 CPU 펜 1을 저는 클릭을 해서 사일런트, 스탠다드, 지금 잘 안 보이시네요. 제가 모니터를 조금 숙여 볼게요. 모니터 약간 숙였는데 그래도 저쪽이 좀 빛이 번지네요. 아무튼 퍼포먼스 풀스피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스피드로 맞춰놨습니다. 풀스피드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 색깔이 지금 계속 빛번짐 현상이 조금 보이는데 요거는 삼성 SSD 970 뭐 프로 512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부트 프라이어티 보드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U 9700K 3.6기가, 프로세서 스피드 뭐 3600, 이거 기본이죠. 메모리 16기가 2번, 4번 슬롯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M.2 여기 보시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픽 카드 여기 위에 부분에 M.2 요거 나사 딱딱딱딱 4개 보이시죠? 이게 1번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번 숨어 있고요. 저는 여기 방열판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방열판에 있는 3번에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사타가 어디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사타선을 저는 중간에다가 2번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하드는 지금 배송 중이기 때문에 하드가 오면 그거는 설치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기본 화면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6을 눌러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어드밴스드 모드에 가시면 다시 한번 기본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방송을 보시거나 이거 보드를 다루실 때 한글 지원 안 되는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타이치는 분명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일본어 위에 한국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버클럭을 하시려면 영어 인터페이스랑 친해지시는 게 뭐 용어나 뭐 모든 면에서 유리하십니다. 영어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걸 뭐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OC 트위커 이게 오버클럭 하는 제일 기초적인 항목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CPU나 뭐 노스 브릿지의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모드예요. 그리고 툴 뭐 주로 들어가 보시면 뭐 레이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니터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모니터예요. 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전압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트는 그냥 부트 프라이어티 잡아주실 때 부트 옵션이나 부트 프라이어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부트 옵션에서 이제 부팅 설정하실 때 지금은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 지금 계속 빛이 번지는데 삼성 걸로 돼 있어요. 삼성 걸로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OC 트위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C 트위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CPU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DRAM 컨피규레이션, 볼티지 컨피규레이션. 말 그대로 CPU에 관한 것들을 설정해 주는 곳이다. DRAM에 관한 것을 설정해 주는 곳이다. 전압에 관한 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에즈락 보드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뭐 간단한 설명이 있는 브랜드도 있고 없는 브랜드도 있는데 에즈락은 오버클럭하기 굉장히 쉽게 이쪽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뭐 이 항목은 미니멈 값이 얼마고 맥스 값이 얼마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에즈락은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오히려 에즈락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오버클럭 초보 분이시면 에즈락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에즈락 걸로 오버클럭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인텔 하시는 분들은 익스트림 4나 타이치 보드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뭐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뭐 엔간한 CPU는 뭐 다 오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뭐 CPU별로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기본적인 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CPU 컨피그레이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제가 4.9로 먹여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램 3200 메모리 스피드, 그리고 AVX2는 AVX2 명령어를 뭐 링스나 이런 것들이 AVX2 명령어를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코어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요 AVX2 스피드 요거 오프셋이 따로 있어요. 오프셋은 이제 캐시나 배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AVX 오프셋은 일단 오토로 할게요. 오토로 한다는 건 이제 0으로 해서 끈다는 얘기예요. 근데 0으로 해서 이거는 조절 안 할게요. 이거를 5 정도를 넣으시고 뭐 다른 이제 안정화 프로그램 뭐 같이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하면은 뭐 링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5 넣으면 링스는 4400으로 도는 거예요. 44배수로 도는 거예요. 뭐 큰 링스의 의미는 없습니다. 안정화 당연히 되겠죠. 4400이면. 그래서 CPU 레이티오 위에서부터 볼게요. 뭐 여기 CPU 레이티오라고 써져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CPU 레이티오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는 올코어로 바꿔주세요. 여기 오토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 올코어로 바꿔주시면 올코어에다가 내가 캐시 배수를 먹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올코어 오버랑 뭐 부스트랑 다른 점은 부스트는 정말 필요할 때마다 코어를 몇 개만 꺼내서 쓰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코어 오버는 그냥 항상 49배수를 때려 넣겠다. 내가 뭐 그런 개념이죠. 저는 여기에 49배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 캐시 레이티오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MSI에서는 아마 링 레이티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 2나 2부터 5까지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이거는
올코어에 약간 뭐 캐시 배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속도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올코어에서 한 2에서 5 정도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뭐 많이 안 떨어뜨리시고 안정화 성공하시면 그냥 그 값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47로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BCLK 프리퀀시는 뭐 이거는 이제 기본 클럭을 정하는 건데 지금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기본 클럭의 이 기본 값으로 49를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 49가 있어요. 여기에 49를 곱하면 4900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오토로 놓고 오버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BCLK 스펙트럼은 디세이블로 할게요. 이거는 안 그래도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건들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다 건드실 거 없고요. 건드실 거 하나도 없고요. FCLK 프리퀀시 이런 거 뭐 속도에 큰 상관은 없는데 뭐 요거 1기가로 놓고 오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80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AVO 레이티오 오프셋은 AVX 레이티오 오프셋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이제 뭐 링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캐시 배수가 아니라 코어 배수를 좀 낮춰서 뭐 이걸 한 5 정도로 주면 5배수 정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요거는 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인텔 스피드 스텝 테크놀로지는 디세이블 해주세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오버할 때는. 그리고 인텔 터보 부스트 테크놀로지는 반대로 켜주시고요. 인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도 이거 꺼주세요. 이게 속도랑 뭐 전압 등에 관련된 것들은 뭐 오버를 잘 하신다는 건 결국 이 한 줄 한 줄을 이 한 줄, 이 한 줄, 이 한 줄을 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고 이걸 다 이해하시고 본인이 응용하실 수 있으면 오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오버에 뭐 왕도는 없고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력에 관한 건 최대한 모든 거 윈도우 성능, 고성능, 뭐 C스테이트 꺼주고요. 뭐 쿨앤콰이어트 이런 거 꺼주고요. 펜 속도 다 최대로 올려주시고요. 그냥 뭐 쿨러의 내구성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펜 속도 다 최대로 올려주시고요. 오버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끌어써서 오로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 꺼주시고요. 여기 이게 요즘 좀 유행하는 전력 제한이랑 관계가 있는 항목들인데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 이거 그냥 999 눌러가지고 맥스로 해주세요. 999 누르면 맥스 값으로 됩니다.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롱 듀레이션 메인테인드 이거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 128 있습니다. 요거 128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숏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 이것도 전력 제한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999 누르시면 타이치는 이렇게 하면 맥스가 먹습니다. 4095 딱 들어갑니다. CPU 코어 커런트 리밋도 255.75인데 이거 그냥 9 누르면 255.75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최대값이 먹어져요. 그러고 꼭 여기 디스크립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요런 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CPU 쪽에서는 일단 끝났고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가서 이제 램 보겠습니다. 램에서는 뭐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프리퀀시랑 두 개네요. 프리퀀시랑 램탄데 여기 BCLK 프리퀀시는 아까 100으로 정해서 100으로 넘어와 있고요. D램 리퍼런스 클럭 건들지 마세요. 오토로 하시고 D램 클럭 오토로 하시고 D램 프리퀀시 이거 3200으로 놓겠습니다. 일단 국민 오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램타 부분인데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램타 부분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램 타이밍 이거 기본 값이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타이밍 2차 램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서드 타이밍 3차 램타입니다. 이 램타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어떤 이렇게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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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는 어떤 클럭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이거 함부로 쪼이면은 이제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즈락 보드는 요쪽에 민맥스 값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친절하게 수식까지 다 나옵니다. 수식이 나오는 녀석이 뭐 구태여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 이런 것들 수식까지 다 나와요. 뭐 어떤 값에 뭐 나누기 2를 해서 맥스 값을 더해서 네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하나 차분히 공부하시고 자기가 응용할 정도 실력이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 타이밍이나 3차 램타는 건들지 마시고요. 국민 오버라고 하시는 건 요 CL 값 지금 삼성램 기준으로 16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TRCD, TRP 뭐 이 값 18 넣었습니다. 그리고 TRAS 값 뭐 CL의 한 2배를 곱한 다음에 조금 더 주시면 되거든요. 1이나 2 더 주시면 되거든요. 37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8 넣었고요. CR 값 지금 2로 돼 있는데 이거 1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 수치는 저는 램오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래 CPU 오버랑 램 오버랑 같이 하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 굉장히 힘드시고요. 안정화 보기 진짜 좀 많이 힘드세요. 근데 이 값을 어느 정도 익숙해서 알고 계시면 램은 이 정도 값을 설정을 해 주시면 C다이램 같은 경우는 타이치 보드에서 거의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CPU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버에 좀 익숙해 주시면 뭐 CPU랑 램 오버를 같이 하셔도 되는데 뭐 어떤 보드들은 또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 죽어도 안 들어가는 저기 램 클럭이나 뭐 램 프리퀀시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타이치가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해봤기 때문에 뭐 따라서 요거 보고 오버 하실 분들은 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값들 기억해 두셨다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특히 뭐 삼성램 C다이 뭐 3200 정도는. 그래서 이제 볼테지로 넘어가 볼게요. 볼테지는 이제 전압 제일 중요한 전압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단 5.0에서 너무 크게 좀 고생을 해서 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테스트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많이 넣어볼게요. 1.38입니다. 이거 어차피 4.9에서 1.38이 들어가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 CPU는 제가 봤을 땐 4.9를 쓸 수 없는 CPU입니다. 4.9도 안 되는 CPU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CPU라는 게 항상 수율이 뭐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4.8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한 뭐 클럭이니까 4.8에서 안정화를 보는 걸로. 그러니까 오버를 하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4.8에서 한 뭐 1.29가 들어갔다. 그러면 4.9가 한 뭐 1.33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어떤 수율이 안 좋은 녀석들은 죽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4를 먹여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1.38 저는 뭐 1.4 이렇게 과도한 전압은 뭐 지금 이 녀석은 쿨러도 기본이고 뭐 지금 커스를 해놓은 상태도 아니고 뭐 과도한 전압은 뭐 저는 그렇게 뭐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걸로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그 0.1 클럭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버클럭이라는 게 자기만족적인 취미거든요. 막 성능이 두 배가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러고 뭐 CPU가 조금 수율이 안 좋으면 램을 좀 더 올린다든지 뭐 아니면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데서 뭐 올린다든지 근데 뭐 딱히 램이나 그래픽 카드를 안 건드려도 뭐 0.1을 체감하실 정도면 뭐 수족관 가면 돌고래 초음파 들리고 막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고 지금 D램은 한 1.32 정도 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램 값은 제가 아까 불러드린 전압 1.32 정도에 뭐 16, 18, 18, 18, 뭐 38 또는 36, 뭐 그러고 뭐 CR 값은 1, 이 정도에 1.32V 정도면 DDR4 램, 삼성 램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램이랑 CPU랑 같이 오버를 해도 CPU에 좀 더 시간을 집중할 수 있죠.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램을 3400 이상으로 이따가 바꿀 거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요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은 다른 보드에서 뭐 LLC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 그래프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맨 위에 있는 게 레벨 1이에요. 전압 안 튀게, 전압 안 출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레벨 1로 타이치부는 레벨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램 볼테지 했고 뭐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VCC IO랑 VCC SA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 값들은 제가 요거 살짝 건드리면 램오버 잘 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VCC IO 볼테지 for CPU 어떤 내부에 뭐 IO 디바이스에게 전압을 주는 거다. 1.2에서 1.45를 추천하고 헬프 메모리 오버클럭킹을 도와준다. 뭐 메모리 오버클럭을 도와준다 아예 써 있어요. 대놓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은 저는 한 1.2 정도, 1.25 정도 뭐 주는 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요 값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CPU might got damaged instantly. CPU가 즉시 뒤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굉장히 요 값들은 조심하시는데 1.2 정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2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지금 오토에 1.2에 1.25가 먹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건들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전압에서 건드리실 만한 건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 메모리 컨트롤러 볼티지 뭐 링 PPL 볼티지 이런 거 딱히 잘 모르시면 뭐 따로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거 뭐 따로 일단 뭐 잘 모르시면 안 건드리셔도 돼요. 네,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지금 4.9는 제가 여기 1.38 픽스 볼테지 여기 이 CPU 볼테지 1.38을 넣었는데 1.38은 제가 5.0 해봤던 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 CPU가 지금 5.0을 제가 한 3, 4시간 동안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안 들어가서 만약에 4.9도 뭐 한 1.38에서 안 된다면 일부러 4.9를 배제해 보려고 큰 전압을 넣어보는 겁니다. 1.38이 통과한다 그래도 전압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근데 1.38에서 안 되면 뭐 전압을 아무리 올려도 저는 4.9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로 넘어왔어요. 여기 CPU 컨피그레이션 보시면 C 스테이트 이거 있어요. 이거 꺼주시고요. 디세이블로 해주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건드실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인텔 가상화 기술, CPU 서멀 스로틀링 이런 거 뭐 따로 뭐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뭐 서멀 스로틀링 디세이블로 해볼게요. 그러고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부팅이 되는 것부터가 이제 오버클럭의 시작이죠. 굉장히 뭐 부팅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뭐 리셋하거나 뭐 수은전지 빼서 리셋하거나 뭐 방법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재부팅하는 방법 많으니까 그냥 버튼만 몇 번 눌러주셔도 삑삑삑 한 3번 하고선 다시 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부팅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CPU-Z부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CPU-Z 키시면요. 오버가 잘 먹었는지 어떻게 보시냐면 CPU-Z 키시면 좀 가까이 갈게요. 초점을 잡아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4.9가 정확하게 먹었어요. 먹기는. 이제 이게 안정화랑은 별개 문제고요. 여기 4.9 먹고 뭐 구태여 설명드리자면 8코어 8스레드 그리고 뭐 14나노 공정에서 제작된 9700K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부분 그리고 캐시 뭐 보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뭐 Z390 타이치 정확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메모리 보시면 지금 1600으로 먹었죠. 이게 듀얼 채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3200MHz로 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 18, 18, 38. 요거는 제가 TRFC 값은 나중에 좀 줄여볼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CR 값 1로 제대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SPD 보시면 1번에는 램을 안 꽂았고 2번에 보시면 여기 CB2 C다이램, 그리고 3번 안 꽂았고 4번 보시면 CB2 C다이램, 뭐 요거 슬롯별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픽카드 2080 Ti.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안정화를 보시기 전에 여기 잠깐 뭐 시네벤치처럼 CPU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스트레스 CPU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또 HW 인포라는 걸 보시고요. 뭐 이거는 안정화도 아니고 성능 체크도 아닌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고요. 저 링스 돌리기 전에 그냥 살짝 보시는 거예요. 쭉 내리시면 여기 이제 코어 온도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코어 온도별로 몇 도인지 나오고요. 여기서 스트레스 CPU를 한번 올려 볼게요. 온도 올라가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온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돼. 70도 올라가죠? 지금 계속 숫자 바뀌고 있고 여기 보시면 74도, 74도까지 올라가고요.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링스 안정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링스 해 보겠습니다. 4.9 안정화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1.38은 사실 저는 실사 볼트로는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럼 CPU 볼트를 좀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링스는 레거시로 돌릴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최대 값을 주시고요. 실행은 저는 15회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어떻게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1회만 돌리셔도 되고요. 5회 돌아가면 보통 15회까지 돌아가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한 10회 돌아가면 20회까지도 얼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5회 정도로 안정화를 봐요. 이거 100회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감입니다. 아, 이 정도에서 내가 실사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건 감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램 크기를 정해주면 문제를 만들어서요. 어떤 숫자를 푸는 이게 인텔 림팩 기반 프로그램이거든요. 문제를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문제를 풀라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크기가 나옵니다. 문제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잔차 값을 찾아서 이제 성능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벤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능 지풀 값이라고 영문 버전에서 지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거에 뭐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뭐 지풀 값이 높게 나온다고 뭐 CPU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벤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링스라는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뭐 수학적인 연산 문제를 컴퓨터한테 과부하로 확 던져가지고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는 그게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아 이게 오버클럭이 잘 됐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 여기 초록색이 뜨는데 이 초록색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오버클럭커들이 저처럼 막 눈이 시뻘개져 가면서 밤도 새고 뭐 그런 걸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 AVX 오프셋을 키면 여기 배수가 45배수 뭐 44배수까지 떨어져요. 값을 주신 만큼. 근데 지금 AVX 오프셋을 안 켰기 때문에 뭐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는 겁니다. 온도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링스 때는 78도, 83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88도, 90도 찍을 것 같거든요. 40초밖에 안 돌았는데 의외로 근데 1.38에서 지금 쿨러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우스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감이 있어요. 1.38이 제가 일부러 좀 진짜 과도한 값을 넣어봤는데 컴퓨터 끌게요. 그냥 전원 눌러서 끄시면 돼요. 뒤에 파워 내려버리든지. 아 아까 5.0에서 좌절을 많이 했는데
링스 안 도네요. 4.9 49배수 링스가 안 도네요. 아우. 1.3과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전압을 낮추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OC 트위커 들어가셔가지고요.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OC 트위커 들어와서 볼테지 컨피규레이션 가서 여기 픽스드 볼티지 요거를 1.39까지 올려볼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2열 쿨러로 버틸 수 있는 걸로는 맥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39 이상으로 주면 막 온도가 95도 이렇게 치솟을 거기 때문에 거의 한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줘볼게요. 욕심이 나면 1.4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지겨우시겠지만 똑같은 건 반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고 문제가 없는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오버클럭이라고 하고요. 이 긴 과정을 버티셔야 고성능의 컴퓨터를 쓰실 수 있는 뭐 달콤한 열매를 맛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좀 넓혀 버릴게요. 이거 보기 힘드니까 좀 넓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 좀 좋으시겠죠? 여기 4.9 먹은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9 제대로 먹었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갑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시작부터 54도. 아마 못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아직은 뭐 프리징은 안 일어났어요. 마우스 움직이고 있고 여기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어제 조립할 때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못 받쳐줘서 저걸 하나 샀습니다. 마이크는 하나 샀으니까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초까지는 버텼고요. 온도가 제가 막 겁냈던 것보다 높진 않아요. 잘 잡아주고 있네요. 이게 통과가 되면 4.9 한 뭐 1.387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깜빡이지 않죠? 마우스도 멈췄어요. 아, 이 CPU는 지금 1.4까지 마지막으로 해보고 그냥 확인차 하는 겁니다. 확인차. 1.4까지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되면 이거는 안되는 걸로 OC 트위커 들어가셔서요. 볼테지 1.4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글씨가 넣지 말라고. 오버볼테지가 되면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1.4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돌아가도 온도를 못 잡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온도 못 잡을 것 같아요. 4.8을 1.3부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4.8로 낮추겠습니다.
5.0에서 진짜 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5.0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올코어에서 48배수로 낮추고요. 2만 빼겠습니다. 캐시배수 46으로 갈게요. 다시 8배수 세트에 1.3V고요. 뭐 현실적인 국민 오버 수준의 클럭이죠. 뭐 4.9 약간 잘 들어가는 거고요. 5.0 수율 엄청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1부터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인이 뭐 3열 선행 수준으로 5.1을 버틸 수 있나 뭐 넣으시는 분들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정화까지 다 보고 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5.2까지도 된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뭐 9700K 5.2는 저는 뭐 그 0.3 올리자고 뭔가 더 많이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테스트하는 건 1.3에 48배수입니다. 1.3V에 48배수고요. 이 0.1씩 내려오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크고요. 생각보다 1배수 내려와서 0.1MHz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온도 이쪽 보시면 됩니다. 이쪽 온도 이쪽 보시면 되고요. 이쪽. 자, 돌려볼게요. 2하시죠. 저도 졸립니다 지금. 아 너무 졸린데 이틀 동안 이 컴퓨터 때문에 막 거의 지금 한 두세 시간 자고 밤을 새고 있는데 보통 이거 틀어놓고 보통 게임합니다. 게임 뭐 핸드폰 게임이나 책 보거나. 근데 모니터링은 계속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자, 1분 5초 넘어가고 있고요. 온도 70도, 80도, 온도 굉장히 착합니다. 온도 이 정도면 뭐 실사 그냥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9700K를 한 대를 4.9에 나갔던 녀석이 있는데 뭐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 4.8에서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과정의 반복이고요. 이 또 하시다 보면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만약에 이게 안정화가 된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48배수가 1.3에서 안정화를 보면 49배수를 한 뭐 1.33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1.3에 4.8이 먹는 애는 만약에 수율이 좋으면 4.9도 1.3에 거의 들어갑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진짜 수율이 좋다 그럼 5.0도 거의 1.3에 들어갑니다.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압을 많이 테스트해 보지 마시고.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거 4.8이 멈췄어요. 이거 전압을 좀 올려볼게요. 제 상식상에서 9700이 4.8에서 프리징이 벌어지는 거는 좀 의아한 일이거든요. 전압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3 이 정도 올려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1.32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램오버나 이런 쪽을 좀 의심해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사실 램 전압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또 CPU를 다 다시 봐야 돼요. 근데 램은 1.3 2V면 얼추 국민 오버 다 먹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램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을 아예 박아놓고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오버 방법인데 어차피 뭐 밤을 샌 거 좀 있으면 해 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이렇게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자, 4.8이고요. 전압, 승인 전압 1.32입니다. 1.32. 좀 가까이 가서 돌려볼게요, 또. 이 정도면 숫자들 잘 보이시죠? 37도 아이들링. 아무튼 아까 드리던 말씀 계속 이어서 드리자면, 뭐, 이게 만약에 1.32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4.9는 뭐 한 1.38이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까 안 들어갔죠? 죽어도 안 들어가요. 죽어도. 수율이 한계 수율 만약에 4.8이든 뭐 4.9든 뭐 49배수든 48배수든 한계 수율까지 가면 그 다음 수율은 제 경험상은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뭐 질소냉각 같은 거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리겠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피지컬 메모리 모듈. 제발 가라. 초록색 좀 보자. 1분 30초째 지나고 있고요. 한 요정도 성능의 CPU면 한 3분의 1회차 돌 것 같거든요. 지금 온도는 굉장히 착해요. 뭐 93도 정도인데, 예, 뭐 요게 이제 거의 뭐 쿨러 버틸 수 있는 뭐 실사용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92도. 저 코어 4만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 80도 초반이에요. 70도 대도 있고 이거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에러 없고
굉장히 지루하시죠? 오버클럭은 이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값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크기 42,760짜리를 던져서 시간 175초가 걸렸고요. 3분 조금 넘게 걸렸고 성능 나왔고 잔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잔차가 몇 번 튀더라도 48배수의 1.32 정도에서 안정화를 볼 수 있는 그런 CPU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램은 좀 따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모두 모니터링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잠깐 쉬진 않았고요. 이거 뭐 계속 이 화면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좀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아예 해가 떠버렸고요. 창문 보여드릴까요? 저녁 9시에 시작한 오버클럭이 해가 떴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지금 하룻밤을 꼴딱 새고 뭐 12시간인데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압 1.34에서 실제 인가 전압 말고 그 보드의 세팅 전압이요. 세팅 전압 여기에 이제 실제로 뜨는 전압 말고요. 지금 여기 1.344가 떠 있는데 1.34 넣고 돌렸는데 이 항상 4번 코어가 문제더라고요. 이게 101도가 넘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1.34에서 링스 15회를 통과했습니다. 아까 1.32는 안 됐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TM5 10회 램 테스트도 봤는데 뭐 램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 오버 워낙 그거는 많이 들어가는 수치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당연히 판단을 했고요. 뭐 TM5 돌리고 나서 10회 돌렸고요. 그 결과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3, 1.3이거든요. 1.3에서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잔차 튄 거 없고요. 그리고 아까 101도까지 올라갔던 녀석 98도까지 한 4도, 3도 떨어졌는데 뭐 이걸 계속 지켜봤어요. 제가 이쪽 온도 코어 네 번째 거 요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뭐 95도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튀는 게 이제 계속 기록이 남는 거죠. 순간적으로 탁 튀는 게. 근데 요런 것들이 한 뭐 88도 한 10도만 더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일단은 뭐 막 100도를 넘어서서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1.32를 다시 테스트 해보고 돌지 않으면 그냥 1.33에서 4.8로 오버클럭을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무한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의 이것도 1시간 정도 돌아갔고요. 뭐 이거 지금 거의 뭐 5.0대부터 시작하면은 뭐 한 40번? 이거 뭐 다 1시간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니까요. 40번 넘게 돌린 것 같아요. 오늘 밤만. 그래서
오버클럭의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좀 살펴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램과 CPU 오버하시면 된다. 그리고 뭐 아이다나 뭐 램 테스트도 테스트 램 있고 램 테스트 있고 뭐 굉장히 이런 뭐 프라임도 있죠. 뭐 어떤 안정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뭐 벤치마킹 툴도 제가 쓰는 거 외에도 뭐 많이 있죠. 3D 마크만 해도 타임스 파이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링스 그리고 TM5 그리고 뭐 온도 보는 건 HW 모니터로 보시고요. 그렇게 CPU랑 램 안정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치는 크게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건 시네벤치 점수 확인 한번 하시고 3D 마크 한번 돌려 보시면 아마 오버클럭 해서 쓰시는 거에 크게 벗어나시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시면 뭐 아주 큰 틀에서 오버클럭의 뭐 성능을 비교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안정화를 받는데 완전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실사용에서 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되는 거 보고요. 1.32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또 돌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8 기준으로 0.1V 낮아질 때마다 한 2도에서 3도 정도는 내려가죠. 그래서 한 1.32나 1.31에서 안정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까 그러고 1.32가 안 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제 뭐 안 돌 것 같긴 합니다만 1.33이 거의 뭐 최종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안 돌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돈다면 이제 뭐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정화를 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하드가 올 거고요. 그럼 하드 달고 이제 그래픽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 조금만 세팅하면 뭐 이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 오류 없이 정상으로 끝났고요. 끝까지 전체 튄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 남기기 위해서 스샷 하나 박아주고요. 아까 이 녀석이에요. 1.34 20회 링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1.33 넣어주고요. 이거 지우고 스크린샷 찍어서 이 자리에 대체해서 넣고요. 이게 지금 거고요. 1.33이 방금 전에 한 거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 1.34 20회 링스 보시면 여기 보면 101도가 하나 있습니다. 전 이거는 좀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 95도 정도면 뭐 아마 파스 돌리면 한 70 몇 도 나올 거예요. 그죠? 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찌 됐든지 100도 넘어가는 건 저는 좀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33을 돌렸는데 다행히 한 최고 온도가 4도 정도 떨어져서 어차피 저것도 뭐 순간적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게 꼭 문제가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튀는 거라 이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맵 한 거 안 보여드렸구나. 테스트맵 해서 10회 안정화 본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테스트 에러 is not detected 해서 여기 주기 10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34 101도짜리고요. 이게 두 개가 됐네요. 101도짜리 두 개고 하나 지우고 이게 최고 온도가 98도 98도였죠. 제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동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1.32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안정화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700K 삼성 C다이램 8기가짜리 2개 16기가 해서 램과 CPU 오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뭐 비슷한 조합으로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해서 뭐 오버클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오늘 저도 쉽게 한다고 했는데 또 제 나름대로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질도 계속 좀 세팅이 바뀌면서 좀 어질어질 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고, 음성도 이제 좀 굉장히 뭐 울렸다가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데, 오늘 이제 주문한 마이크가 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오면 좀 더 나은 양질의 음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도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00K 오버클럭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